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은 이제 오전이 아니라 오후인 지역에서 접속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이제 작업해왔던 연구 부문에서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 어부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가 국경을 가지고 있는 이 벵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어부들의 삶과 무형유산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생계 그리고 공동체의 기여미, 지속 가능성, 생존, 지속성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 어부들, 인도에서의 여성 어부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죠. 이 역할이 크게 이제 표현되거나 또는 대표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들이 어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뭐 농사도 하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다양한 수공예법을 만들면서 또 가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던 벵골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역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양의 동북 쪽에 해당되는 것이 벵갈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8만 그 제곱마일 정도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500피트 정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 정도는 영세한 어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민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0만 정도이고요. 전체 GDP의 1.1% 정도가 어업에서 이 어민들이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사실은 이 어업과 관련해서 남성 어부들은 많이 대표가 되고 있지만 여성 어부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여성 어부들은 다양한 대체 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무형 문화 유산을 실제로 실현을 하고 전승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어부들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가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체 소득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공동체의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볼륨이 너무 낮아서 조금 더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들리시나요? 네. 아까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됐나요? 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이라든지 또는 무역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BC 4세기부터 벌써 이제 무역이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BC 4세기 전부터 실제로 해산물이라든지 어류를 잡아서 섭취를 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고고학적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해양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거래 활동에 대해서, 무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이 지역은 어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국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스텍을 통해서 뱅골만 기술 경제 협력책, 빔스텍을 통해서 뭐 스리랑카, 네팔, 태국 이런 그 회원국들이 함께 다양한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 분야의 6번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어업 분야이고요. 그리고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미얀마 간의 이 수역을 서로 지정해서 배타적인 경제 수역으로 지정한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선원들이 억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국적이 다른 선박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서 또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선박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분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봉쇄 정책이 내려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 지역의 어업은 현재 전면적인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여성 어부에 대해서 좀 이 방향을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지역에서 여성 어부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거의 간과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 측면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에서 주로 어업 활동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들의 역할은 뭐 생선을 판다든지 아니면 해초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게나 이런 해산물을 채집하는 정도의 역할로 많이 간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뭐 수공예품을 판매해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라는 식으로만 이제 제한적인 역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NGO라든지 국제도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하고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988년에 만들어진 이 캘린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어부들, 벵골만 지역의 여성 어부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만든 캘린더 달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특정 지역별로 여성 어부들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디사, 웨스트 벵골, 펠링가나, 엔트플루너시, 타밀나두, 그리고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령에서의 여성 어부들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여성 어부들의
활동은 작은 어류를 뭐 만든다든지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산물이나 조개를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망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로만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인도 해수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NGO들이 이런 여성들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뭐 사회적인 시민 단체라든지 소셜 그룹들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실제로 생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이런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디사미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오디사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도의 이제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셀프 헬프 그룹을 통해서 여성들이 실제로 여성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로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멸종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인종이나 부족에서 온 이제 여성들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여성 어부들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성 어부들은 이런 도서 지역에서 남성들과 함께 어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얕은 바다에서 이런 어로 작업을 하면서 밤에 야간 낚시라든지 야간 어로 작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남성 어부들만큼이나 여성 어부들도 전통적인 어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전통 기술이라는 것이 이 지역의 남성, 여성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해양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해양 자연과 관련된 지식이고 이것이 해양과 관련된 또는 자연 재난을 예측하고 또 이런 것들을 피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98년 이 캘린더 프로젝트에서 찍은 방글라데시의 여성 어부의 모습이고요. 30%의 이 해안 또는 도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소규모의 어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리샤 지역, 라차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어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생선을 판매하든지 또는 생선을 염장하거나 가공하는 작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또 이 경작 활동 같은 것들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여성 어부 총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경제 또는 가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 어부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고 총회를 또 개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어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본 생산들을 염장을 한다든지 또는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거의 다 여성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죠. 간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지역 연구의 이제 마지막 국가가 스리랑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스리랑카의 북부와 그리고 동부 벵골만 지역에 연해 있는 지역에 이제 북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지역의 여성 어부와 관련된 문서 자료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리랑카가 30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전은 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연안 지역 서부 지역이라든지 이쪽이 동부 지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과 관련해서 이 어로 활동이라든지 관련된 어업 장구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에 이 내전이 종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이제 강구를 하고 정책을 강구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이게 내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업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관련된 문서 같은 것들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해양 뭐 풍습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여성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전이 끝난 이후에 작성된 문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규모 이라고 할 수 있고 제한된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동해안, 벵골만에 연한 스리랑카의 동해안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성 어부들 같은 경우에도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이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힌두 공동체도 있고요. 또 이슬람 그 공동체도 있고요. 또 다른 종족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동체도 있습니다. 베다족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여성 어부들, 힌두족의 여성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생선 판매에 주로 이제 종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슬람 쪽 여성들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베다 쪽을 보시게 되면 베다 이 토착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 어부들이 적극적으로 이 어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실제로 이렇게 포획한 생선들을 해안가로 운반하는 역할을 남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어업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분야, 이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들에게 개방된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해조류를 채취를 한다든지 생선을 건조한다든지 건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의 종교라든지 또는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또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역 공동체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계 경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웨스트 벵골 지역의 사례입니다. 마쉐르 비에라는 이 지역 토착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회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예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설화를 말씀을 드리면 물고기들의 이제 결혼식, 작은 물고기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에게 해를 입힐까 봐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에 난입해서 이제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루마리 회화 수공예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두루마리 회화이고요. 실제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형태의 그 수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레이션이 일종의 그 뮤지컬 형식으로 노래와 함께 곡조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이제 전승하고 계승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수공예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형태의 굉장히 중요한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생선 비늘이나 뼈 같은 것들도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유명한 서사 같은 것들의 장면을 또 재구성하는 그런 공예품들도 있습니다. 쿠룩시트라 전장에서 크리슈나 여신이 아르주나에게 설교하는 장면, 이런 유명한 서사시의 장면을 재구성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다라는 이런 또 그 종교서로 편찬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기도 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 벵갈 지역에서는 명상하는 부처상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생선 비늘이나 생선 뼈로 이제 만들어진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여성들의 이제 기여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디사나 페링가나 타밀나두 지역에서 조개 껍질이나 연체 동물뼈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는 2004년 12월 쓰나미 이후에 이 쓰나미를 이겨내고 구호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 어부들이 지난 10년간 이렇게 헝겊 인형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즉각적인 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쓰나미 직후에 이런 구호 캠프에서 생활하는 여성 어부들이 헝겊 인형을 제작해서 판매한 경우입니다. 또 안다만이라든지 니코바르 제도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의 어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통적인 어로 기술들 또는 방식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생계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가축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염소라든지 소젖으로 뭐 예를 들어 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업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작은 뭐 식료품점이라든지 잡화점 같은 것들을 벤처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NGO라든지 정부 기관의 주도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리랑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스리랑카는 여성 어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NGO들이 실제로 이런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대체 소득 수단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가계 경제에 여성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공예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공예품이라든지 뭐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공예품이라든지 가축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바느질이라든지 에코 투어리즘, 뭐 생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초나 아니면 화장품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여성들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신문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벵골만 지역의 남성 어부들, 즉 어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여성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가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로 여성 어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웨스트포스트 인디아에서 나온 기사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7월에 게재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연안 어업 금지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어부들의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업 가구의 생계가 불안해졌고요. 남성들이 이런 생계 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고 여성 어부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생선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 활동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계에 기여하는 부분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기여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가구, 경제,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어로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간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우 양식이라든지 이게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대다수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새우 양식이 이 지역의 외화벌이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성들의 기업은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 또는 가구 생계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기여,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에도 여성들의 이런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조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 여성들이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결속력, 응징력 부분에서의 이런 중요한 기여도와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